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챗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챗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말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은 뒤에 가면서 다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챗GPT 잘 활용하는 방법, 벌써 세 번째인데요. 자,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알려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출산 대책 중에서 효과적인 것은, 그다음에 남성의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과 거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를 소개해 주세요.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 출처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몇 가지 예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계속해서 빙에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모아서 보여주는 빙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찾아주는데요. 자,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의 문제와 영향, 문제를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서 나온 결론들을, 사실 원래는 링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빙에서는 검색 결과를 GPT-4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보면 굉장히 좋은 대책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검색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자, 방금 korea.kr 들어갔더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해줄까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저출산 대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챗GPT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약간 웃기죠. AI가 자기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여기서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 국내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나? 아예 안 되겠지라고 이렇게 애시당초 생각을 접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할까라고 궁금하면 그냥 그대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하는 게 좋아요. 네,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말귀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결과가 훌륭하죠. 자, 이번에는 외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 출처를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것도 바로 검색을 하죠.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뭐 외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맞겠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데가 역시 프랑스. 2019년 출산 학교율이 1.84예요. 우리나라는 0.7 정도인 데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죠. 다음에 스웨덴도 1.76,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1.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러시아는 낮다고 하는데 1.5니까 뭐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 출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프랑스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OECD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 네, 경제적 지원에 뭐 아동 수당,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그다음에 기본 영아 보육 수당, 아동 교육 보조금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아 환경과 인프라까지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자세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이 자료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verseasmopa.co.kr이라는 주소도 있고요. 네, 몇 가지 주소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보다도 질문을 한 번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우리가 이것도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이 정도 질문도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질문을 할 때 이때까지 AI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할 때 AI가 알아들을 정도로만 우리가 질문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야? 이런 것처럼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라고 사람이 AI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서 질문하는 게 약간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챗GPT 같은 데서는 좀 더 편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정도 당연히 될 거 아니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료를 정리할 때 PDF나 웹페이지에 있는 자료들 정리할 일이 정말 많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는 이 자료는 유엔 산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인구 보고서인데요. 네, 요건 2022년 자료고 들어가 보시면 주소가 이렇게 PDF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이렇게 풀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자료인데, 자, 요 주소를 여기다 갖다 붙인 다음에 네, 이 내용을 한글로 요약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요약도 아니고 요액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바로 저 자료를 찾아서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어의 장벽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것처럼 네, 정말 자연스럽게 바로 이 자료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쁘게 이렇게 자료를 다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저 PDF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셔도 돼요. 이 내용은 누가 작성했지? 몇 년도 자료야? 전체 양은 몇 페이지짜리 자료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면 얘는 저 PDF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답을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기능이죠. 네, 사실 뭐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PDF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볼 일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입니다. 이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엣지 브라우저 사용할 때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빙 버튼이 있거든요. 이 빙 버튼을 열어보면 열려있는 PDF나 웹페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이 목차에 대해서 한글로 다시 설명해줘 라고 했더니 바로 한글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공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프랑스어로 요약해 주세요. 보통 국가에서 하는 공문서들은 네, 바로 공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공개되어 있는 저 공문서를 찾아서 그걸 프랑스어로 지금 예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 번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나 뭐 다른 언어들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뭐 100% 네,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작업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얘는 아까 제가 프랑스어라고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얘는 프랑스어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쓰긴 쓰는데, 네, 요렇게 아마 디에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보도자료의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식의 보도자료를 지금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챗GPT한테 또 언어가 또 한번 스위칭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위 내용을 한국어 보도자료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네, 바로, 네,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요. 네, 다시 작업을 시작하죠. 네, 조금 기다리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국어 보도자료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투가 있죠.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예쁘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에서 무료로 사용했던 버전보다 이 빙에서 사용하면 요거는 GPT 4.0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오히려 더 미려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써보면은 GPT 3.5, 3.0하고 4.0은 사실 메이저 숫자 하나 차이인데 실제로 결과물은 생각보다 꽤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용이 중간에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이라고 해서, 네, 계속해서 결과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PDF나 웹페이지,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변형을 충분히 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여기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낼 정도면 누군가가 나가서, 앞에 나가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겠죠. 약간 높으신 분이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2000자 연설문을 작성해줘. 너무 길면 또 지겹잖아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000자 연설문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 내용을 요약해서 바로 연설문을 만드는데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줬죠.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연설문을 만들어줘 이런 거 말고 이제 연설문을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재미 요소를 섞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프롬프트를 짧게 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누가 봐도 알만한, 네,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연설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PDF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연설문을 다시 뭐 영어로 바꿔줘 라고 하면 영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굉장히 정확하게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는, 네, 언어 모델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 일반지능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챗GPT가 나왔고요.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거짓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빙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꿀팁들도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 기술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물이 들어왔더니 아예 모터보트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징 on 모터보트라고 일단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것까지 가능하느냐?
네,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에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에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이면 아마 하나, 둘 이런 서비스들을 이미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한 예와 함께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파일럿 기술이 바로 윈도우즈에 들어갔죠. 그래서 윈도우즈 11에서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윈도우즈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안에서도 우리가 생성형 AI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바로 네,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코파일럿 버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만 하면 돼요. 네, 어제 내가 작업하던 그 파일은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야, 축구 경기 어떻게 됐어? 라고 하면 인터넷을 뒤져서 그 결과도 알려줄 거예요. 밤에 작업하는데 네, 지금 바로 코파일럿 버튼이 보이죠. 네, 밤에 작업을 하는데 눈이 너무 부셔. 다크 모드로 바꿔줘 라고 하면 바로 다크 모드로도 바꿔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집중 시간, 네,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줬고요. 네, 만약에 뭐 내가 블루투스 헤드셋을 연결해야 돼 라고 하면 네, 설정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앞으로 저 아래쪽에는 저 버튼을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굳이 빙에 가지 않더라도 윈도우즈 안에 있는 코파일럿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네, 생성형 AI와 대화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했기 때문에 네, 오픈 AI의 이런 모델들을 잘 가져다가 제품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윈도우즈 점유율에 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뭐 윈도우즈를 쓰던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된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오피스죠. 그렇죠? 이제 이 오피스를 하나하나 단품으로 사는 시대는 이제 거의 저물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돈을 내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죠. 그리고 거기에 접속하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그리고 팀즈와 같은 서비스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들 있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이 바로 서비스 API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고 하는 네, 백엔드에 있는 API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PI들은 여기 오피스에 있는 기능들을 네, 그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네, 일종의 API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PI를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걸 얘기했겠죠. 원하는 걸 이제 얘기하면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디파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의도, 하고자 하는 작업을 파악하고 나면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를 호출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오피스 제품들을 조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네, LLM이라고 되어 있죠.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오피스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 네, 이미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기능은 이미 출시가 됐어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자면
자, 제일 먼저 여기 보면, 네, 아웃룩 같은 데서, 네,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 일정이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면, 네, 자기의 오늘 일정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줘요. 네, 이렇게 뭐 프로덕트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커스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코파일럿한테 여기는 이 카페 AI라고 관련되어 있는 이 문서를 참조해서, 네, 어떤 문서에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워드에서 바로 이렇게 문서의 초안을 예쁘게 쭉쭉쭉쭉 잡아준다는 거죠. 저기 어저스트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뉘앙스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문서가 만들어졌으니까 발표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0장 만들어줘 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10장 만들어줍니다. 엑셀에서도 이번 분기에 가장 잘 나간 제품이 뭐야? 라고 하면 바로 찾아서 그 결과를 이렇게 예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피스하고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또 재밌는 기능이 바로 팀즈입니다. 지금도 이 팀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어요. 네, 뭔가 얘기할 때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든 일본어로 얘기하든 실시간 통역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가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회의록이 나오고요. 회의록에는 토픽별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회의 중간에 들어가면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라고 코파일럿이 요약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됩니다. 자, 정말 이거 뭐 말로만 들었지만 어마어마한 기능들이죠. 더 놀라운 건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이미 출시가 된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순간에는 한국어는 지원이 되지 않고 한국어를 뺀 뭐 6개 언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도 곧 지원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고민을 해보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대민 서비스, 네, 어떤 고객들을 네, 만나고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챗GPT로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어떤 홍보 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홍보에 필요한 카피라이터 혹은 적절한 안내 멘트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만들어줘 라고 하면 네, 얘네들이 적절한 홍보 멘트를 만들고 네, 그걸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구 및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이 챗GPT 쪽에서 보면 이제 오픈 AI에서 네,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GPT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어떤 파일만 올리면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질문하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고 정말로 자비스처럼 필요한 걸 그때그때 물으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직원 교육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의 정책, 그리고 절차, 그리고 또 필요한 그 직원들 사이에 어떤 소통 채널로서 바로 이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네, 우리가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없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벌써부터 약간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챗GPT 기술은 아직 시작도 못한 기술이에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볼 때는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자, 이 데모는 뭐냐면 네,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데모를 만든 거고요. 요 뒤에는 챗GPT 3.5 기반으로 동작하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챗GPT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력을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나서 이력서 생성이라고 하면 챗GPT가 이력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네, 일종의 GPT 레주메 서비스 같은 걸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네,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져요. 네, 이게 이제 생성된 이력서인데요. 자, 여기 이제 빠진 항목들 저렇게 입력해 달라고 가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가 작성 안 한 내용들도 대충 네, 이렇게 만들어 주죠. 네, 그리고 토익 점수는 내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XX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몇 단계로 사용자한테 정보를 입력을 요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력서를 생성하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만져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챗GPT 도입 시에 어떤 것까지 가능할까요? 이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챗GPT 지금까지는 챗GPT가 무엇인지 그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챗GPT를 이제 그냥 대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요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챗GPT를 실제로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